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브레이킹 뉴스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거 그 얘기해야 얘기를 돼. 좀 해달라고 네. 하시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는데 네. 우리 장성철 아이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이게 정권에 너무 큰 부담이 됐거든요. 이렇게 국민의힘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보수 진영에서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민주 진영에서부터 좀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은 네. 대단히 좀 늦었지만 적절하고 잘했다. 음. 저도 비판 많이 했거든요. 허니문 기간 6개월 아니라 지금 2달도 안 돼서 끝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네. 비판을 했는데 허니문 기간 다시 연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이 오늘의 자진 사퇴로 인해서 네. 예, 본인이 지금 사퇴문을 SNS에 올리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짧게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던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쭉 중략을 하고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은 이제 여론의 문매라든가 자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물러나는 프로토콜이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그 박찬대 의원이 사실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박찬대 의원이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이게 강선우 의원이 참 좀 안쓰럽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네. 좀 그렇습니다만은 박찬대 의원이 저는 대통령실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박찬대 후보의 발언은 네. 그래서 속듯이 네. 그 박찬대 의원이 당의 현재 지도부와 다르게 강하게 대통령실에 강선우 의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고요. 네. 또 좀 자기 당 대표의 또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주고 하면서 서로가 소통이 됐다. 한편으로 보면은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에 하나의 좀 역할을 하는데 좀 디딤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채팅창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동안 이제 비판해서 미안했다는 댓글도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 교체하는 저도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 얘기를 가지고 꽤나 오랫동안 지난주 월요일 날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는 그 전주에 또 터졌기 때문에 꽤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오랫동안 언급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비난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는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보좌진들의 제보에 의해서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것이고 강선우 의원이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해명, 거짓말 논란까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또 민주당의 지도부급, 지도자급 인사들이 네. 보좌진들을 폄훼하는 2차 가해의 모습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응축돼가지고 나타난 것이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관련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렇게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감도 좀 덜어준 것 같고 진영 자체에도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닿은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진이냐면은 지금 현장에 있는 제 취재원이 강선우 의원실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 보냈는데 아, 실제로, 네. 아마도 이제 그 장성철 소장이나 우리 박진영 원장님 아실 겁니다. 그 방에 이제 그 도어락이라고 해야 될까 잠금 장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식이 돼 있냐면은 네. 뭐 잠금이라고 돼 있나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돼 있으면 보안이라는 아, 곳에 네.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방에 지금 아무도 없다. 의원실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설명인 것이고 아마도 이제 그 강선우 의원이 이런 자진 사퇴의 변을 올리고 쓰기 전에 의원실 내부적으로는 합의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의원실도 이제 사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나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보면은요. 네. 그렇죠. 다 뭐 보좌진들하고도 어느 정도 논의를 했을 것이고 교감을 했을 것이고 만약 저렇게 사퇴 의사를 SNS에 올리고 나면 회관으로 네. 취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곤란할 수 있고 네. 부적절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회관을 일단 비운 거는 같은데 아까 박진영 원장님이 박찬대 후보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네.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셨잖아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명심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명심 시그널이 될 수 이게, 있다. 박찬대 네. 후보자 왜냐면- 발언이 그 과한데 그러면 아니 대통령실에서 박찬대 민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시그널 민다라는 게 아니라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청래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동지 강선우를 지키자 장관님 만세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좀 민심을 좀 살펴야 되고 좀 이게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좀 박찬대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준 것 그러면은 명심은 박찬대에 있다. 라고 박찬대 후보 쪽에서는 세일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야, 그러니까 들켰네. 공개적으로 안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대통령 교감이 네. 이렇게 있지 않냐 이렇게 세일즈 할 수 있죠. 우리 박찬대 의원의 글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같이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워딩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다 진짜. 저는 엄정 중립입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다만 그 네. 당 대표 후보자들은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거치에 대해서 분명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대단히 네.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지금 있어요. 저희 댓글로도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박찬대 지지 철회한다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어느 그건 하나를 맞아요. 택한 거거든요. 네. 사실 박찬대 네. 후보. 그러나 정치는 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 안 해야 됩니다. 소장님, 네. 근데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 지지자들의 판단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그 메시지를 낸 거예요. 혼자 그렇게 냈겠냐고요.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네. 박진영 원장님의 분석과 추측에 잠깐만. 지금 던지기. 분들은 던지기 뇌피셜이야. 뇌피셜이야. 저는 전혀 근거 없어요. 저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박진영 원장님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거 같은 거 아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이 워낙 정치적으로 이제 구력이 있는 분이니까 여쭤볼 수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런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결정을 오롯이 혼자 내리는 건 사실 아니고 분위기 파악. 정치적으로 분위 파악도 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한 경우에는 그 쉽게 얘기해 당정청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의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계시고요. 또 원내는 김병기 원내대표 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과 충분히 좀 상의를 하고 제가 이제 이건 추측하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전처럼 강하게 옹호나 방어를 안 해주는 느낌에서 야 이거 기류가 좀 달라졌구나.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선우 의원을 장관으로 계속 임명하겠습니다. 고수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여당 지도부에 여당 네, 지도부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지도부가 이제 원내 지도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그런데 그 원내 지도부가 지금도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없잖아요. 24일까지 인사청문회 그 평가서 송부하라고 해놨잖아요. 다시 보내라. 그랬죠. 보내라고 했잖아요. 네. 24일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야.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에서 그냥 버티면 되는 건데 지금 못 버티고 강선 후보자가 그만뒀다라는 것은 네. 거기서부터 좀 뚝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건 저희 추측이에요. 두 가지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 추가로 무슨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강선우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했던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변에 도와주겠다고 한 네, 사람들. 어제 발언들이 안 좋았어. 그게 네. 뭐 수석. 그게 돕는 발언이 아니야. 뭐 사실은. 동지적 관계다. 몇 분들이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좀 영향을 많이 그거 미친 것 크네.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선우 의원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스카페이스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알파치노 네. 주연의 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게 이게 아, 스카페이스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알파치노가 조폭 마피아 두목으로
이 등장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네. 상처가 나중에는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발하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민주당 그런 말씀 전하고 몇몇 싶어요. 분들이 강선호 후보를 옹호하고 그냥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주장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시면서 네. 보좌진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폄하하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부분들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인터뷰를 현장에서 들었는데 보좌진 출신이잖아요. 또. 네. 야, 저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강선호 후보자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한 것이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실제로 저도 주변에 이제 인턴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보좌진들이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지금은 네. 예전에 그 동지적 관계보다는 직업군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졌고 그렇죠. 그냥 나는 이거 직장으로 다니는데 대신에 전문화된 직장으로 생각을 해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여의도 옆 대나무숲 그 보좌진들 익명 그 페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무수석께서 임명 고수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막 허탈하다. 아 그래요.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의원에 대해서도 막 폭로하겠다. 막 그런 글도 대단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 막을 때 우리 보고 동지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싸운 우리 막 정말 식구 동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냥 머슴처럼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라고 그게 공과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곤란하셨겠지만 정말 늦었지만 잘된 선택이다. 네. 괜히 강선 후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곤란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보좌관들이요, 그 당을 지키는 핏줄 같은 사람. 아니, 맞습니다. 그건 의원들은 맞아요. 의원 네. 배치 떨어지면 당을 떠납니다만은 보좌관들은 평생을 거기에 몸을 바쳐요. 네. 뭐 국회의원들도 보좌관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특히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12월 3일 날 경험했던 게 이제 실명 검역할게요. 목포의 김원희 의원이 보좌관들 있는데 와서 모아가 자기가 지휘하고 같이 몸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그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목도 하셨잖아요. 같이 네. 했어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돼요. 다 동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정치를 그 같이 하는. 12월 3일 날 보좌진이나 당 사무처 직원들이 거기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다 뚫렸어요. 지금 이제 불법 비상계엄이 합법화된 거예요. 그러면 다 통닭구이 됐다니까요. 연평도 꽃게구이 박진영 선배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잔인해. 너무 잔인해. 네? 꽃게 통닭으로 네, 지금 보니까 지금 꽃게탕이야. 완전히. 안돼 상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 있는 목숨을 걸고 막은 보좌진들에 대해서 네. 조금이라도 폄하하는 발언하시면 안 됐어요. 아니 그래도 좀 한마디 더 좀 보탠다고 한다면은 지금 많은 이제 댓글창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의견이 있냐면 그래도 강선우 의원의 그런 사퇴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강선우 의원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실제로 방송 진행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TV 토론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하여가지고 기여한 바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응원의 글도 남기고 남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처가 아물어가지고 더 큰 정치인이 되기를 기원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죠. 네. 그 옛날에는 정치인이 한번 이렇게 찍히면은 완전 뭐 아웃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어요. 언제 친문 세상이었는데 지금 친명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흐름이 잡힐지 모르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궁금하다고 하시는 게 우리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방송에서 좀 소개해달라 말하는데 그림자 보좌관이라고 우리 하죠.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방송이나 신문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김현지 비서관을 어떤 캐릭터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 대통령의 신임을 각별하게 받는 사람이 아닌가. 사고 안 쳤기 때문에 저렇게 오랫동안 신임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주시더라고요. 오, 에피소드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 막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 막 그 후보님 저 넥타이 이것도 매시고 뭐 옷도 이렇게 옷 입으셔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현지 보좌관이 아니 대표님 이거 이제 넥타이 이거 매세요. 그랬더니 이제 좀 과장해서 그랬더니 오. 아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맸다라는. 근데 군말 없이 맸다. 네, 네. 그 대단히 이거 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좌진들이 하지 못한 일들도 좀 건의하기 어려운 일들도 김현지 보좌관 통하면은 상당히 매끄럽게 받아들여지고 뭐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 일부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래서 만사 현통이라는 표현도 그치, 쓰긴 하던데 그건 너무 과장된 거죠. 예, 그 그거는. 예.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맑은 사람. 쉽게 말하면은 정치 할 일도 없고 정치력 욕심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사소한 것부터 챙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원한 됩니다. 스텝이다. 예, 쉽게 그래,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예. 살짝 윤건영 전 의원하고 비슷한 측면이 윤건영과 비슷하다. 윤건영 네. 전 의원도 그때 저희가 불만 많았어요. 대통령실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정상황실장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의견 플러스 알파가 돼서 뭐 좀 좋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어. 그냥 정말 건조하게 전달만 해. 액면 그대로 전달한다. 액면 그대로. 네. 자기 의견이나 가감이 전혀 없는 아주 건조하고 맑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떤 관계길래? 아니 시민사회에서부터 같이 시민계에서 활동을 해서 그만큼 오래됐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 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원석 전 의원이에요. 박원석 전 의원 진짜예요? 박원석 전 의원이 시민단체에서 이 남현지 비서관? 김현지. 김현지 네. 비서관. 남현지 추천한 거 아니죠? 박원석 전 의원이 아니. 김현지. 정의당 박원석 의원. 네. 전 의원. 그렇구나. 김현지 비서관하고 같이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했었는데 전혀 몰랐다. 예. 몰라셨죠? 이거 몇 번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했었는데 뭐 진로 상담, 고민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성남 시장이었던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네. 그때 이제 추천을 했다고. 시장 하더라고요. 선거 나갈 때였을 거예요. 나갈 그럼 때쯤이겠지, 캠프부터 원래. 시작을 같이 그래서 하셨군요. 추천해가지고 이제 거기 처음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임을 받는 거죠.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맞아요. 네. 신임 받고 안 잘리고. 그렇죠. 뭐 문제 있으면 잘릴 수밖에 없거든. 이 정치권 출신들은 뭐 장성철 소장이나 저든 조금씩 넘잖아요. 뭘 넘어요? 뭘 넘어요? 말을 해야 알아요, 좀. 네? 안 넘는 걸로 하지. 저는 안 넘어요. 절대 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는. 선을 넘지 않는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선거를 같이 뛰어봤던 사람한테 김현지 비서관이 어떤 사람인지 요약식으로 좀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저한테 이재명 대통령의 자금과 송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를 하면서 그런 역할 분들 분담을 필요해요. 해주면서 말해주면서 일화를 전해준 게 김현지 비서관이 이제 부부와 자녀가 같이 해외 여행을 가려고 출국을 하다가 출국 금지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대.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같이 이제 공범 관계로 묶인 혐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고 한 번은 집에서 이제 그 자녀한테도 집에 나가면서 오늘은 이제 압수수색이 올 수 있으니까 아빠 아니면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런 공경들도 함께 헤쳐나가야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는 장성철과 김무성의 관계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무성.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때 보니 우리 기억하는 게 막 문자도 뭐 이젠 전쟁입니다. 막 그런 그런 문자도 기사가 많이 있어요. 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좌진들이 막 그렇게 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님하고 요즘도 연락하세요? 요즘 안 하.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게 진짜 여담 얘기해도 되죠? 지난번에 1화 토요일 날에 제가 이제 얘기하세요. 뭐. 예를 들면 용산에서 KTX 타려고 이제 가는 길에 우리 쓸쓸하게 마스크를 쓴 누가 봐도 김무성 그 대표님이 정말 이른 시간에 저는 이 성묘를 하러 가는 길이었고 새벽에 이렇게 열차를 타러 쓸쓸하게 이렇게 타는 거였나 아니면 타고 올라오신 거였나 제가 그건 헷갈리는데 보고 바로 제가 김무성 대표가 이러이러하게 좀 약간 쓸쓸해 보이니까 연락이라도 좀 하셔라 이렇게 했더니 제가 왜요? 이러시던데 저한테 왜 안 하십니까? 연락을 왜 안 이렇게 연락 혜택을 많이 드릴게요. 보고 네. 연락 드릴게요. 연락하면 지금까지는 되죠. 안 했는데 이제 드린다는 네. 말씀이시죠? 우리 허재모 씨가 연락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나도 전화해야 되나? 누구한테 하시려고 그래요? 예. 저는 저기 우리 그 옛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 수석하셨던 네. 노무현 대통령 친구분. 아 그분은 그 이강철 수석 예,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전 자주 봬요. 동양이시기도 하잖아요, 저도. 네, 예. 뭐 고향 제야 어른이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저도 KT 사회이사 할 때 통화 좀 몇 번 해봤는데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약간 미스터리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일단은 김현지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에. 포털 사이트에 그냥 쳐서는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총무비서관 정도 되면은 인물 검색을 하면은 뭔가 하단에라도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본인 이름을 쳐야지 다른 해설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를 보더라도 이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가 드러난 게 잘 없어요. 사진도 네. 돌아다니는 게 한두 장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대외 접촉을 최소화했다라는 거예요. 최소화했다. 기자들도 안 만나고 또 막 정말 저렇게 실세로 알려지게 되면 여러 군데서 막 그 인맥을 뚫으려고 엄청 오죠. 하거든요. 난리가 나죠. 예,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거절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한 거 아니냐. 그럼요. 우리 장소장님은 에피소드가 좀 전해지던데 제가 막- 보니까 뭐. 실세일 때. 책이 몇 권이에요. 책이 저는 몇 권. 기자분들 또 구규영 기자 같은 그 기자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갑질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갑질 다 얘기해요? 에? 아니면 기자분들이 나한테 여기까지 얼마나 하겠습니다. 있는지 네. 정말 내가 할 말이 혹시 이제 얼마나 많은데. 포털에 뭐 장성철, 박진영 이름 올라가 있고 검색하면 나오는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주나요? 포털에? 지워져요. 아 그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저 예. 지웠습니다. 네이버에 얘기하면 저 좀 네. 다 지워주세요. 네. 왜요 왜? 본인이 얘기해요. 별로 안 알려주고 싶으세요? 예. 저기 그 배우 중에 유승수라는 배우가 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방송에 나와서 얼굴은 많이 알려졌는데 돈은 못 번다고. 네. 제가 닦아서 제가 당대표 보좌관 할 때 네이버에 저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 당연히, 담당하는 예. 분들이 있는데 저 인물 거기 저 올렸더라고요. 장선철 하면 사진 넣고 막 쭉 뭐 태생 어디 맞아요. 그 언론사에서 올려주시잖아요. 내 또. 부탁이다. 이게 내려달라. 그 지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장성철 하면 제 이름 치면은 제주도 장성철이 나와. 저는 안 되게 나와. 의외다. 저는 네. 그래서 저 이렇게 하는 거 싫다. 부럽다. 아 근데 제가 이번에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를 구독하는 구독처들이 뭐 우리 국가기관도 있지만 민간도 굉장히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누구도 김현지 비서관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모르기에 제가 각계로 물었습니다. 한 번은 삼성전자의 임원한테 물어보고 만나가지고 한 번은 현대자동차의 임원한테 만나서 물어봤는데 그 두 분의 답이 출신 대학이 같았어요. 뭐예요? 아 여기선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래요? 일단 방송 끝나고 좀 설명을 아, 드리겠지만 그럼? 여하간 제가 보니까 힌트가 오늘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해서 나왔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 다른 아닌데 학교네, 그러면? 정말로 이런 걸 보면서 민간은 들었는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깊숙이 있기 때문에 김현지의 출신 대학, 베일에 가는 출신 대학도 아마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을. 박원석원한테 물어보면 뭐 바로 알 텐데. 아 그렇죠. 그건 더 정확히 알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죠. 네. 네. 근데 워낙 이 검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힌트 하나 드리면은 허재모 씨도 멀지 않게 관련이 돼 있는 데입니다. 저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